안녕하십니까 축구 형님. 감독을 못 뽑는 문제 중에 굳이 좀 협회를 좀 이유를 좀 변명을 좀 하자면은 세금, 감독들이 와서 외국인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몇 프로나 세금을 걷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지. 네. 사실은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좀 뭔가 민감하고. 민감해서 또 알리지도 우리도 민감하고 감독도 민감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잘 진짜 접점이 필요한데 또 네. 정교해야 되는데. 네. 정부 취합에 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야. 네. 돈 문제 중에서 그 세금 문제가 네.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그 한국에 있은 날이 183일이 안 돼. 네. 그러니까 183일이 비밀이야. 이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이잖아, 183일이. 그걸 넘게 되면 거주자로 규정되고, 그 다음에 미만이면, 183일 미만이면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럼 183일 이상이면 세금이 그건 외교법상 그런 거죠. 국세법상, 조세법상. 조세법상. 그게 그러니까 종합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 될 때는 49.5%까지 되는 거야. 49.5%까지 세금을 매기는 거야. 50%까지 된다. 그렇지. 그렇죠. 물론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굉장히 높은 금액이니까. 지금 감독들은 몇 억씩이니까 최상이지. 네, 2, 30억이 돼버리니까. 클린스만 대통령이 30억, 29억 정도 받았는데 30억. 30억 치면 이게 15억을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클린스만은 183일 미만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22%로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럼 절반보다 더 다운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15억 낼 걸 6억 정도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클린스만이 나는 그래서 맨날 집에 있었구나. 다른 이유도 아니 물론 이제 그 목적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면 지도 바쁘고 뭐 하니까 꼭 그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연봉 측면에서 굉장히 이익을 받겠구나라고 추정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감독들도 마찬가지야. 마시 감독도 그 전 직장 리즈 유나이티드 있을 때 이제 외신에 보도 보니까 한 60억 정도더라고 연봉이. 60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협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한 30억 정도야. 30억 정도. 클린스만도 그 정도였고 뭐 몇몇 사람들은 클린스만 220만 달러인데 한 250만까지는 맥시멈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한 30억 조금 넘잖아. 30억. 조금 넘는 액수인데 거기에서 마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49.5% 50%를 뗀다 하면 15억을 또 세금을 내고 하니까 그렇죠. 지가 전 직장의 60억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인터뷰 따로 협상 따로라고 이야기했잖아. 협상장에서 축구협회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한 거야. 무조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라. 머물러라.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 재택근무라 그러잖아. 그렇죠. 청구에. 그러면서 캐리어 봐라. 나는 뭐 국내에 오래 머물면서 캐리어도 많이 보고 선수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하고 또 다르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연봉이 똑같. 나 원래 1억 받았었는데 3천 받으러 거기를 왜 가야겠어? 1억 받고 있는 사람이 1억 받으러 동네에서 불러주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3천만 원짜리 갈 리가 없죠. 자기도 각오를 하고 처음에 인터뷰할 때 협회에서 제시했을 때 아마 이렇게 제시를 했겠지. 30억 정도라고 생각해가지고 했었잖아. 그러면 자기가 오케이 했다는 이유는 뭐 세금 문제나 나머지 여타 환경적인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워낙 뭐 혜택이 있겠뿐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협상장에 왔을 때는. 근데 협상장에서 막상
그런 게 아니라 재택근무하라고 했을 그렇죠. 때 누가 올라오고 그랬어. 네. 그 타이밍이 아마 캐나다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 같아. 그래서 간 거 같고. 그렇구나. 22% 정도 떼는 거는 거기까지는 나도 참겠는데, 그러면 183일 이하로 머물러야 되고, 그러니까 좀 주로 많이 자기 나라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 돌아다니고 지금 뭐 이렇게 영국하고 하면 좀- 미국하고 가족도 미국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돌아다니니까. 되는데 180 이상을 있으라니까 그러면 시간 몸 잡혀 있지 돈 세금 50%나 되지 이거 도대체 있을 이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 메리트가 없는 거지. 네. 그 우리 자리 우리 그렇죠.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가 그 벤투 있을 때는 벤투는 183일 이상 있었어. 네.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고 클린스만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 협회에서 이제 그렇게 재택근무를 우리 강제 조항으로 하고 계약서 써고자 했을 때면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메리트 없다는 거 우리 뻔히 알 거 아니야. 그럼 네. 좋은 감독을 못 끌고 와. 네. 누가 뭐 쉽게 들어오겠어. 그렇다면 또 다른 페이버를 줘야지. 그렇죠. 그 세금에 차감되는 부분만큼의 어떤 뭐 마케팅적인 요소들, 네. 뭐 셰프를 뭐 광고 2개 찍게 한다거나. 뭐 그런 유의 네. 10억짜리 2개 광고 딱 꽂아주든 그건 네가 해줘라. 그런 거야. 그다음에 뭐 가족을 위한 뭐 집.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이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차감되는 만큼의 어떤 혜택을 주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6월부터 리스트업 다시 시작한다 그러거든. 네. 6, 7, 7까지 한 8월 한 중순까지 가겠지. 한 와. 두 달 정도 갈 건데 와. 내 생각은 그래. 네. 두 달 정도 갈 건데 그 두 달 동안에 제대로 된 감독을 뽑으려면 네. 사실 저런 세금 문제라든가 네. 재택 문제 이게 좀 합리적으로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난 재택하면 좋지 그 사람들. 근데 세금 이렇게 많았을 때 네.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를 네. 분명히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네. 네. 그걸 좀 맥시멈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감독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형님이나 우리가 축구협회에 어느 정도의 변론을 지금 해준 거예요. 변론을 대신해서 왜 이렇게 뽑기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가지. 속내를 조금 두 가지.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와 그냥 완전히 이제 회장단에서의 결정, 이원화된. 이게 이원화되면서 조금 이게 선발이 계속 안 맞는 거. 두 번째는 세금적인 문제. 네. 세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 감독 돈 벌러 오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 돈 벌러 네. 자원봉사로 오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후진국에 돈 벌러 가는 거랑 똑같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벌러 오는 거야. 돈 네. 벌러 오기 때문에 그게 대한 언어를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자리는 사실 공익적인 자리잖아. 네. 개인의 어떤 사익보다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좀 합당한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네. 그 오는 감독도 조금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우리 협회도 좀 그 사람들한테 페이버를 주면서 우리도 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야만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자리 같아. 이게 뭐 독일이나 이제 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그런 국가대표팀 자리가 아니잖아. 그게 뭐 100억 이상 되고 뭐 엄청난 액수가 하지만 우리는 한 2, 30억 그 선에서 어떤 감독을 뽑는데 그러려면 이 액수에 맞게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레벨에 맞게 딱 끼워 맞추려면 우리 뭐 세금 문제라든가 연봉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면은 뭐 눈을 조금 낮추든지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많이 있어갖고 높아가면 쉽지 좀 낮춰도 전 사실 기내시 아예 떨군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작은 돈 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 글로벌한 감독 코치인데 능력 인정받았고 그렇죠. 열정도 강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성 좋지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되는데 이거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라는 정도의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배제를 시킨다는 건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뭐 30년 축구 기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인 감독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감독은 우리나라 안 와. 그렇죠. 그래서 아예 네.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하얀 곡선 그리고 바닥 근처고
그다음에 월드컵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오는 거야. 그게 이제 히딩크하고 벤투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딩크는 뭐 했지만 우리가 개최국이라는 그 이점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그렇지. 개최국 감독으로서 한번 해볼게. 저 도전자, 도전 의식이 그 상당히 유럽에서 강한 좀 깔아앉은 그렇죠. 시기였거든. 네. 벤투도 실패를 하고 뭐 중국에서도 실패하고 했는데 네. 완전 깔아앉은 상태에서 이제 도전한 거거든. 네. 그러면 좀 더 열정적으로 하고 네. 또 의욕적으로 했다고. 네.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조금 다운되는 하얀 곡선 그리는 사람 네. 지도자.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도자 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야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의욕도 넘치고 증명됐기 그다음에 때문에. 약간의 이제 헝그리 정신도 본인부터가 헝그리 정신이 있으니까 내 개인적인 제안이야. 내 경험상 보니까 지금 한 20몇 년 동안 그 외국인 감독들 보니까 아 그런 패턴들이 좀 성공을 하더라. 지금 상승 곡선이 아니라 네, 네. 조금 다운. 너무 유럽에서 유럽 클럽에서 명문 클럽에서 감독하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르는 꼭 지금 뭐 그저께 외신 보니까 뭐 사비 에르난데스도 뭐 네. 이름 오르고 그거 네. 했다 그러는데 누가 올라오고 아,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난 네. 그 시점도 아마 황성훈 감독, 임시 감독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3월 초, 네. 2월 말 3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무리수였던 것 같고 그런 레벨이 뭐 30억에 와 줬으면 땡큐지만 네. 올 수는 없잖아. 네.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막 10명, 20명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딱 서너 명, 가능성 있는 서너 명을 에 대한 집중적인 인터뷰와 그다음에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정보가 새어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예.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집중적인 인터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인터뷰 자료를 갖고 협상도 좀 긴밀하게 이제는 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포함해 위원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가지고 협상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대로 와서 네. 뭐 연봉 얼마고 뭐 우리 조건 얼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 사람 인터뷰를 통해서 저 사람 분명히 성향이 나는 거 나오거든. 스타일 같은 그렇죠. 경우. 그리고 원하는 게 뭔지 말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뒤에 숨긴 것도 대충 예. 눈치채잖아.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은 내가 듣기로는 뭐 단절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양측이 진짜 좋은 감독을 뽑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다가 또 상황 추이를 또 보면서 또 그것도 그렇지만 말씀- 또 하나 더 하면 예. 정 기장이 좀 더 지혜를 줘야 돼. 뒤에 뒷짐맞지고 있지 말고 그렇죠. 올라가지 말고 예. 돈 문제도 있잖아. 그렇죠. 이럴 때 진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거거든. 예. 통 크게. 예. 이제 대기업 회장이잖아. 12번째 스폰서 들어갔다는데 돈을 얼마나 내는지 뭐 딱 그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감독 듬뿍 줄 수 있는 그만큼의 돈 아니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1년치 정도인데 네, 그 네. 액수는 안 밝혔잖아. 지금 그렇죠. 액수는 안 밝혔는데 그걸 조금 더 통 크게 이왕할 거면 좀 통 크게 했으면 네, 좋겠어. 네, 네. 통 크게. 물론 이제 힘든 거는 알겠지만 이왕은 나는 감독 한 명 잘 뽑으면 우리가 3, 4년에 행복하잖아. 그렇죠. 좋은 감독 있으면. 신나죠. 그러니까 축구 팬들 축구하면 기다려주고 며칠날 한대더라 새벽에 안 자고 기다리고 치맥하고 뭐 이런 우리 즐거움. 팬들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황희찬 들어오면서 그랬잖아. 또 임시 감독이니까 아유 선수로서 혼란스러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선수들이 제일 혼란스럽잖아. 그렇죠. 정식 감독이 있어서 그 사람의 색깔대로 이렇게 3년 4년 맞춰 나가는 게 대표팀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임시 감독 바뀌고. 연수하고 뭐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어떤 수준의 어떤 색깔을 갖고 뛰는가 그 스스로가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중요한 건데 그냥 그 90분만 뛰고 나오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손흥민도 그렇더구만. 손흥민도 이제 막 얘기했지. 지도 이제 안타까우니까. 근데 국내보다는 이제 외국인 감독을 조금 선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있더라고. 네. 그리고 뭐 이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좋은 감독 뽑았으면 한다고 주장 있는 손님이가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생각도 그래. 그 급해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치밀하게 이렇게 우리도 작전 좀 잘 세워가지고 네. 이번만은 정말 괜찮은 감독. 네. 그리고 그 협회 입장에서도 보란 듯이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팬들이 이렇게 열받게 하고 기다리게 그렇죠. 했으면 아 이 정도 상품을 뽑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카드는 내놔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 뭐 고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진짜 축도업도 안 되고 네. 뭐 대충 30억의 언저리에 연봉만 맞추고 데리고 왔다. 아,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잘 뽑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